최근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의 화두는 단연 코딩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려면은 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코딩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하고 할 일이 많아져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인터넷 컴퓨팅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그 매개체가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글을 쓰는 거죠. 몇 해 전부터 아이들에게 코딩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 코딩도 있고요. 그다음에 VR도 있고 3D 펜, 그다음에 코볼, 여러 가지 그 코딩하고 접목된 언플러그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익혀주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지금 열풍이에요. 지금 학원이며 뭐며 어렸을 때부터 잘 갖춰놔야지만이 나중에 사교육도 많이 필요가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이제 공교육화 되면서 그걸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른들이 해줘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중학생들을 시작으로 코딩 의무 교육이 실시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길러주자는 의도에서 실시된 코딩 의무 교육. 하지만 교육 개정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이 나와 있었어요. 34차시 이상이라는 문구가 한 줄이 나와 있었거든요. 많은 학교들이 34시간만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34시간이라는 것은 중학교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총 시간의 1%밖에 안 된대요. 1년 동안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요즘에 말하는 그런 역량을 키운 학생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코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역시 올해부터 실시되는 코딩 의무 교육이 본래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던져주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지금 34시간 같은 경우는 2, 3분밖에 못 줘요. 2, 3분도 못 주는 거죠. 자 풀어봐. 혼자 애들 고민해요? 끝이에요. 자, 답은 이거의 답이야. 또 다른 암기 과목이 하나 생기겠구나. 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죠. 국영수하고 도입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무슨 창의력 교육이 이루어져요.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창의적 역량이 키워지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국영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원래 전공을 했고 제 아내도 프로그래머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데 저희 집은 서두르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코딩을 예전에 해봤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코딩을 진짜 잘하려면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일찍 시키는 게 항상 좋은 건가? 나쁜 건 아닌데 항상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색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What's up, the internet?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Zari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한편 삼형제를 키우는 김용성 씨도 샌드위치 코딩에 도전해봅니다.
빵 위에 딸기잼을 바르는 칼로 바른다? 뭘? 딸기잼을 바르는 칼. 근데 뭘 바른 게 없어요. 아, 잠깐만. 또 다른 빵에 땅콩 버터를 바른다. 또 다른 빵에 땅콩 버터를. 아, 잠깐만. 왼손으로 딸기잼을 잡는다. 오, 엄청 정교해. 오른손으로 딸기잼 뚜껑을 잡아 연다. 오, 엄청 정교해. 숟가락을 든다. 어. 빵 하나를 움직이지 않게 왼손으로 잡는다. 잼 바르는 숟가락을 버터에 넣는다. 어떻게? 여는 건 딸기잼을 열었는데. 오케이. 해보자. 버터와 딸기잼 뚜껑을 두 손으로 연다. 버터와 딸기잼을. 책상에 놓고 빵 두 개를 꺼낸다. 딸기잼을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빵의 한 면을 모두 다 바른다. 빨리 이건 아니야. 우리 어제 있냐 이게. 나머지 바르지 않은 빵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버터를 한 면만 모두 바른다. 걸쭉해. 아빠 좋아, 이것도 재밌어. 오케이. 왼손과 오른손으로 두 빵을 들고 버터와 딸기잼을 바른 쪽으로 빵 두 개가 만나도록 붙인다. 날 붙인다. 컴퓨터와 경쟁하는 법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준비시키고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방법을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 아이는 여러 번 왔던 길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죠. 근데 정말로 그대로만 하면 내가 집에 올 수 있니? 그럼 빠뜨린 과정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걸 차근차근 정확하게 말해봐. 특히 순서가 틀리면 안 돼.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귀찮고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훈련이 코딩의 첫 번째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코딩 교육은 우리 생활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우리 생활 자체가 그다음에 디지털화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빠 엄마와 같이 저런 활동을 같이 해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그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딩의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논리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딩을 누구보다 잘할 법한 세계적인 로봇 박사들은 코딩의 기술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기능만 갖춘 사람은 어딜 가도 이거는 굉장히 잘 부서져.